자, YTN, 노조가 파업 중이죠. 예, 이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YTN 사장과 관련한 보도도 여러 차례 저희가 했고, 그리고 뭐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논란이 있어서 관련 취재를 한 미디어오늘 김도현 기자를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최남수 사장의 반론 인터뷰도, 예, 곧, 아직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할 텐데, 근데 그 전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이제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 예. MB와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그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이런 발언들이 이제 뭐, 칼럼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논란을 일으킬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이게 예, 내용이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건데요. 예. 최남수 YTN 사장이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이던 시절인 2015년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한 기업체 관계자들과 최 사장을 포함한 MTN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한일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 사장이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가지고요. 배석한 인사가 화들짝 놀래서 최 사장에게 도리어 조심을 당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언제나 이제 대사는, 말은 이제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뭐, 왜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앞뒤의 말을 분명히 들어봐야 하는데, 예. 그때 배석했던 분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사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정도의 맥락인 겁니까? 일단은 제보자가 굉장히 역사관이 투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예.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나 극우 진영의 논리에 굉장히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셨고요. 아하. 이분이 이분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직접 대면에서 들었으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놀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가볍게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데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역사 관련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기업체 관계자들과 예. 당시 머니투데이 사장으로서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예. 마침 동석했던 어떤 분이 예. 그 소위 뉴라이트가 이제 뭐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됐다. 예. 그렇죠. 라든가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분명히. 예, 보도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예.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랬던 것이 이제 조금 더 고마워해야 된다는 고마워해야 취지로 돼. 예, 일본에 조금 그런 네. 취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굉장히 깜짝 놀랬고 YTN 사장이 이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일제에 의한 근대화론. 예. 예, 그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고 아하. 근데 이분이 느꼈던 것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명백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분께서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당시 시점이 2015년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대기업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아, 본인의 정체성을. 예, 뉴라이트 그렇게 정체성을. 하는 게 아닌가. 요 부분은 추정인 거죠. 예, 요 그렇죠. 부분은 추정인. 왜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예, 발언을 왜 그렇죠. 굳이 사장으로서 이런 기업차 관계자들 만나서 하느냐. 예. 뭐 그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뭐 그래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예.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제보를 했다. 예, 그리고 제보자가 이후에도 다시 한번 통화했을 때는 자기가 다시 이제 좀 아무래도 보도가 나가고 나서 파장이 커지니까 좀 두려웠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보니까 복수의 증언이 있다. 복수의 증언이 예, 있다. 좀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근데 얘기하고 거꾸로 있습니다.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남수 사장은 사실 무근이고 예. 다른 배석자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치된 상황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최남 사장이 사내 게시판에 보도 이후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 쪽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머니투데이. 예, 머니투데이 그 방송 쪽, 자기 쪽에 있는. 자기가 근데 사장이었던 시절에. 예, 자기 지인들인 건데, 그분들의 말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얘기를 듣고, 직접 자기가 만류했던 사람의 증언이,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면할 용의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약간 좀 두려워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만약에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는 책임질 각오도 하고 있다. 직접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생각도 있다. 강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보도가 난 다음에 연락 와서 혹시 최 사장이 이제 항의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저한테 문자를 좀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어느 업체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 제가 기사에는 특정 업체를, 그러니까 업체를 특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업체 관계자들과 만났으니까. 예. 근데 본인이 이제 한 기업으로 좁혀진다. 어차피 소송할 거여서 알려달라. 기업은 알려줘야 내가 법률적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주신 정보만으로도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는 좀 여러 군데 전화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YTN 노조와 대결 국면인데 대치 국면인데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또 다른 보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당황을 했을 테고 최 사장의 반론은 저희가 인터뷰가 잡히는 대로 일정이 다시 최 사장의 반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만 당황하게 사실이어도 당황했을 것이고, 당연히.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으면 더 크게 당황했겠죠. 네. 어쨌든, 그런 문자가 오고 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남수 사장 관련한 YTN 구성원들의 아주 높은 비율의, 파업 찬성률은 최남수 사장이 과거에 YTN 기자 출신으로서 YTN에 남긴 어떤 인상? 그런 걸 이해해야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일단은 이분은 YTN 출신이고요. YTN 기자 출신이고 YTN을 2차례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난 게 2008년이었고요. 아시겠지만 2008년에는 MB 정부의 방송 장악이 이제 본격화되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잘렸죠. YTN에서. 그렇죠. 그해 10월에 6명이 잘렸는데요. 그때 이제 현덕수 노조위원장이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결국엔 퇴사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시기에 그리고 2009년이나 이런 때 썼던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셨지만 MB 관련한 칼럼들이 YTN 노조 조합원들의 MB 칭송 칼럼이죠. 그래서 그 칼럼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뭐였더라? 청계재단에 대해서 따뜻한 자본들이라고 했던 따뜻한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손에 좀 민망한데요. 이분이 칼럼 모르고 그러겠죠. 모르고 재산 승계 과정에 대한 근데 그때 동아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실 청계재단을 누가 그게 자연스러운 진짜 기부라고 그때도 생각했습니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MB 칭송 논란을 부르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썼던 칼럼에서도 그러니까 서거 국면이 계속 지속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용의 정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4대강 얘기도 한 적이 있죠. 4대강 4대강 얘기도 했었죠. 근데 본인은 4대강끼리 좋아서 그러니까 4대강 자전거끼리 좋아서 쓴 글이지 4대강을 칭송한 칼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끼리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그 길을 정말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자주 다닌다든가 모르겠는데 그건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거기 자전거 타고 가기 안 간다고. 자전거 도로 연결 계획을 이제 말만 들어도 설레는 미래다. 이렇게 했고요. 참 말만 들어도 설레는.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이제 성희롱 트위터도 논란이 됐는데. 잠깐만요. 3부에서 잠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미디어 오늘 김도영 기자와 YTN 사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남수 사장과 YTN 노조가 격렬한 대치 국면이죠. 그래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YTN에 경찰도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연입니까? 파업 2일차였던 2일 상황인데요. 조합원들이 사장실에 출근한 최남수 사장을 무려 5시간 동안 막은 것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는 최남수 사장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노조가. 그렇죠. 예. 조합원들이 예. 사장실 출입을 막고 있는데 예. 사장실에 들어갔다가 5시간 동안 못 나왔다. 예. 못 나왔고 노조는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이제 받으려고 예.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었고요. 최 사장도 끝끝내 이제 사퇴 요구는 현장에서 거부했고 예. 그 7일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입을 모으고 5시간 만에 풀려난 상황이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집단 린치다라고 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조는 이제 사측의 일방적인 규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경찰도 출동했었고요. 예. 노조에서는 이제 사장이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파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예, 문제에 그렇고. 대한 책임을 왜 얘기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국면이 해결되려면은 한 사람이 사퇴하거나 노조가, 그러니까 사장이 사퇴하거나 노조가 그렇죠. 물러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대치 국면으로 예. 봐서는. 그러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주총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회가 최남수 사장과 노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회적인 여론과 그리고 노조의 그 반발 그리고 최남수 사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남수 사장님과 저희가 인터뷰 시도 중이고 곧 성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양쪽을 취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이 3월 주총 이전에 뭔가 화해하거나 타협하거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에 의한 근대화론. 예. 예, 그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고. 아하. 근데 이분이 느꼈던 것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명백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이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분께서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당시 시점이 2015년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대기업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아, 본인의 정체성을. 예, 뉴라이트 그렇게 정체성을. 하는 게 아닌가. 요 부분은 추정인 거죠. 예, 요 그렇죠. 부분은 추정인. 왜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예, 발언을 그렇죠. 왜 굳이 사장으로서 이런 기업차 관계자들 만나서 하느냐. 예. 그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YTN 노조가 파업 중이죠. 예, 이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YTN 사장과 관련한 보도도 여러 차례 저희가 했고 그리고 뭐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논란이 있어서 관련 취재를 한 미디어 오늘 김도현 기자를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최남수 사장의 반론 인터뷰도, 곧 아직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할 텐데, 근데 그 전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이제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 최 사장에게 도리어 조심을 당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제 대사는, 말은 이제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왜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앞뒤의 말을 분명히 들어봐야 하는데, 예. 그때 배석했던 분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사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정도의 맥락인 겁니까? 일단은 제보자가 굉장히 역사관이 투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나 극우 진영의 논리에 굉장히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셨고요. 아하. 이분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직접 대면에서 들었으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놀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가볍게 할 수 예.
MB와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그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이런 발언들이 이제 뭐 칼럼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논란을 일으킬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이게 예, 내용이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건데요. 네. 최남수 YTN 사장이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이던 시절인 2015년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한 기업체 관계자들과 최 사장을 포함한 MTN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한일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 사장이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가지고요. 배석한 인사가 화들짝 놀래서 있을지언정 다른 데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역사 관련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기업체 관계자들과 예. 당시 머니투데이 사장으로서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예. 마침 동석했던 어떤 분이 예. 그 소위 뉴라이트가 이제 뭐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 됐다. 예. 그렇죠. 라든가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분명히. 예. 보도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예.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랬던 것이 이제 조금 더 고마워해야 된다는 고마워해야 취지로. 돼. 예. 일본에 조금 그런 네. 취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굉장히 깜짝 놀랬고 YTN 사장이 이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